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아나운서 기린영입니다. 네, 오늘장 다소 아쉬웠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과 또 국채금리가 그나마 진정되는 모습으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했는데요. 또 제너럴 모터스가 생산 목표를 대폭 낮춘다는 소식에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국내 2차 전지주들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더라도 또 언젠가는 다시 오를 거니까요. 지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술술 오늘 이분과 함께 모실 텐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빅스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사실 그 2주가 굉장히 한 달 같고 2달 같았습니다. 2주 내내 지속해서 시장은 하락만 했었는데요. 네. 그런 시장,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또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투자의 수익 포인트 제가 꼭 찾아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참 아쉬웠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아까 전에 앵커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오늘 시장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네네. 특히나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가 어제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네.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던 점은 사실상 오늘 양 시장에서 모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었던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쵸. 근데 또 아쉽게도 국내 증시는 이 2차 전지의 악재가 연이어서 터지는 바람에 또 한번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시장이 또 빠지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시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화면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이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이 약세를 보일 수가 없었던 시장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그동안의 시장이 사실상 어느 정도 이 매수 포인트를 그냥 꾸준하게 계속 찾아왔던 그런 시장이 마련이니까요. 하필이면 어제 또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2차 전지 주들로 전체적인 약세를 조금 보여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 지수는 이 코스피는 0.8%대, 코스닥은 1.7%대에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큰 부분이 맞지만 상대적으로 상승 종목 수는 이 지수 상황 대비했을 때 조금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던 분위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소형 종목들은 일부 반등하는 흐름들도 어느 정도 보여주기 마련이었죠. 여기에서 사실상 오늘 좀 호재거리들을 좀 찾아보자면 이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실적과 지표들이 안정적인 방향성으로 좀 발표가 되면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반등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도 맞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또 중국의 연이은 경기 부양 의지까지 지속적으로 뱉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정말로 경제가 안정화가 되려는 게 아닌지 이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을 포인트가 되지 않았는지 약간 그런 이 마인드가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작용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또 이런 시장에서도 연준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제 시장을 보셨듯이 어제도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지속해서 흐르는 모습들을 또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이 내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오후 들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게 되고 어느 정도 과대낙폭된 업종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수급세를 받고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지수 캔들 상으로도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이 양봉 캔들이 나왔고요. 근데 보시면 오늘 그 상승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다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하락폭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증시
증시 하락 요인에는 대표적인 2차 전지의 악재들이 있었죠. 이 테슬라의 실적 어닝 쇼크로부터 시작돼서 이 제너럴 모터스의 악재까지 좀 겹쳐지게 되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에코프로를 주축으로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여기 게임 업종과 반도체 업종은 다소 좀 선전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조금 더 이 업종들이 지수 하락을 조금 더 방어해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증시의 가장 큰 이슈가 있죠. 지금 국내 증시의 특이점인데 이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도 신용잔고는 꾸준하게 늘어왔던 게 바로 국내 증시였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현명해지면서 하락장일 때일수록 오히려 더 신용을 써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강해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을 이제 세우지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주춤해지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 2006년도 이래로 가장 최대 규모로 이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이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도 남은 이벤트들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FOMC 이 FOMC 지표를 또 앞두고 있는 것도 맞지만 앞으로 또 이번 주에 중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또 우리가 방향성을 구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 꼭 받아가셔서 이번 주만큼은 꼭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리뷰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일 증시는 방향성이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를 해왔어요. 화면 같이 보시면서 내일의 방향성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음 주까지 이 11월 6일 날 이제 FOMC가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지금 또 내일 당장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만 하더라도 GDP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PCE 물가 지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은 이제 앞으로 FOMC에 대해서 중요한 방향성을 또 결정짓게 되는 하나의 지표들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메타나 아마존, 인텔 실적 등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끝난 이후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음에도 오늘 AA 관련주들은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 메타나 아마존, 인텔 등이 또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또 한 번의 단기적인 방향성 정도는 잡아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우리가 심어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뭐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슈가 역시나 있잖아요. 지금 뭐 인질을 또 추가로 석방을 해라, 아니면은 또 가자 지구의 이 공격을 멈춰라, 이런 등의 여러 가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증시에서 방향성을 어지럽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하락에 대해서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내가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보유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또 이런 부분 또한 이 톡방 안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 최근에 시장이 막 15%, 20% 지수만 보더라도 그렇게 빠졌잖아요. 그런 지수와 하락 속에서 내 종목은 아마도 많이 빠졌으면 30%, 정말로 더 많이 빠졌으면 40%까지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혼자 계시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종목들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제가 잘 잡아드릴 테니까 늦지 마시고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 노란톡방으로 꼭 입장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장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거나 샵 3772로 빅스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장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장을 좀 보면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뜻일까요? 근데 최근에 이게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내려가고 내릴 것 같으면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국내 증시나 이 지수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제 미국
미국 증시가 또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강하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반등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소폭이나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예상을 했었지만 반대로 설마 또 여기서 다른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이 이 기대감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딱 마지막까지 끌어가게 되면서 보니까 네.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좀 떠오르게 됐었습니다. 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참 기대했지만 반등이 나오지 않았던 정말 아쉬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정보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빅스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어떤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면서도 결국에 꽃이 피는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뭐 게임과 반도체 업종도 역시나 있었지만 오늘 화장품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던 모습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화면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이제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한두 종목 정도는 상한가도 기록을 했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반등 기조를 좀 만들어 놨어요. 시장이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11월 11일 날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있죠. 이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중국에서는 광군제라는 행사가 개최가 됩니다. 네. 중국에서 최대 쇼핑 축제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 행사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좀 약간 계절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기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광군제 행사로 통해서 뭐가 움직였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전반적인 화장품 관련주들이 항상 강세를 이어오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또 3년 동안 체크를 해본다면 코로나가 워낙 또 전파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상 그때 당시에 화장품 매출도 많이 죽어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스크도 다 벗고 시작했고 그리고 화장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와요?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3년 동안에 묵혀놨던 매출들이 이번에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등이 지금 시장에서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몇 달 전일 겁니다. 몇 달 전에 이 화장품도 그렇고 여행이나 호텔, 관광 쪽 이 업종들이 전부 다 강세를 한번 보였던 적이 있었죠. 이 중국에서 이제 이 한국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라는 이슈가 바로 불과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어서 중국 단체 관광 전세기가 11월 달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6년 10개월 만에 지금 이 재개가 된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유커들이 또 한국에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더 관심 있게 늘어나겠고 그만큼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도 더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은 또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네, 올 한해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실적과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데 이게 또 살펴볼 종목들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또 시장이 하락할 때 그만큼 기대감이 동반돼서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네. 앞으로 시장이 반등을 할 때도 충분히 같이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아이패밀리 SC랑 추가적인 연우라는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연우라는 종목이에요. 연우라는 종목인데 이 연우가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화장품에는 뭐가 들어가요? 이 화장품 용기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화장품을 제조해서 그 제조한 화장품들을 담아내기 위한 용기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연우라는 회사인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화장품 관련주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수십 종목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또 어떠한 종목들을 봐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시죠. 그럴 때 어차피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면 자연스럽게 매출 수혜가 따라올 수 있는 화장품 용기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우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건데 먼저 이 연우라는 종목은 제가 이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차트를 같이 보시면 지금 이때 당시 2022년도에 바닥을 한번 찍어냈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때 수급이 강하게 한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신고가를 경신해놨던 이 종목이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면 중간중간 윗꼬리가 점점 나오고는 있지만 점점 이 횡보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 저항대와 이 지지 구간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서 일부 횡보하는 구간을 약 1년 정도를 만들어냈어요. 이 1년간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사실상 단기적인 고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나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매물 소화에 대한 과정에 플러스 점수를 좀 주자면 이때 당시에 중간중간 윗꼬리를 달아주는 점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1차적으로 거대한 상승이 한번 나왔을 때 이때 당시에 따라붙었던 이 개인 투자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뭘 해요? 어느 정도 가격을 이 가격 조정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개인들이 더 버티지 못하게끔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누르다가 그렇다면 어떠한 모션을 취해야 그동안 들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윗꼬리 구간들을 만들어주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탈출 기회를 주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속임수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년 기간 동안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저점을 어느 정도 최근에 또 한번 만들어내고 연이어서 단기적인 추세를 또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살펴본다면은 이 종목은 지금으로 봐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좀 진입 포인트를 잡아본다 한다면은 여기서는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어디서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이 종목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든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갖든 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략을 잘 잡고 들어가야겠죠. 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좀 약간 변동성이 있는 약간 화장품 전반적인 수혜주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이 전반적으로 약간 추세를 좋아하시는 종목 분들이 계시는데 약간 추세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종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지금 저점에서부터 시작돼서 연이은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몇 프로까지 올라왔을까요? 저점 기준으로 8,800원부터 시작해서 32,000원대까지 거의 400% 가까운 상승폭을 1년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찌됐든 힘이 있다라는 종목인 거고 중간중간 거래량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정도 이 주가 자체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그런 상태에서도 이런 거래량을 중간중간 수급에 동반된다는 것은 충분한 상승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사실상 8,000원 대비했을 때 26,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래도 300% 이상이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저점 대비해서 본다면 상당히 고점에 대한 부담이 충분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의 실적을 제가 갖고 왔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실적표입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2023년도 예상 실적치까지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우상향해가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히나 영업 실적 같은 경우도 중간 영업 이익 같은 경우도 잠시나마 이제 코로나 때 같이 한번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냈으나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20년도의 실적치를 2배 이상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예상 실적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정확하게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추세로만 본다면 2023년도의 예상 결산 실적은 그만큼 많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아직도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 저점을 이탈하지도 않았고요. 지금의 하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월 중순부터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점점 이제 하락세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시장이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이 종목도 지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세가 나온 건데 지금 최근에서야 다시 한번 수급을 받고 있는 이 화장품 업종 다시 한번 수급세가 돌아왔을 때 이 종목 추세를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오히려 눌렸을 때 살짝 반등이 나온 이 타점에 분할 매수 타점으로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만큼 앞서서 봤던 연우나 이 아이패밀리 SC나 만약에 정말로 좋은 타점이 온다면 제가 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줄 수 있게끔 포인트를 또 잡아드리겠죠. 다만 이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만큼 제가 여기서 얼마에서부터 어떻게 잡아라라고 설명을 못 드려요. 실시간 대응으로 꼭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이 두 종목으로 앞으로의 화장품의 주가들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도 그 환호 속에 같이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로 연우와 아이패밀리 SC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매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빅스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히든 종목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히든 종목을 조금 네옴시티라는 테마로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옴시티요? 네, 요즘 또 시장이 이렇게 주춤했을 때마다 주춤할 때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도 앞으로 탄력적인 재료가 계속 붙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지금 포트에 꼭 하나씩은 담아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도 업종이 네옴시티가 될지 아니면 네옴시티 안에서 또 세분화되면서 그 안에 테마가 올라갈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네옴시티 테마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일 때 꼭 한 번씩 같이 올라가 줄 수 있는 테마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를 공략하기 앞서서 왜 네옴시티를 봐야 되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네. 같이 화면 보시면서 네옴시티가 대체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길래 또 움직이고 있는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우디를 방문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이 세일즈 외교를 좀 펼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디 관련주들,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금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한국과 사우디 투자 MOU 체결한 내용, 주요 현황이 지금 이미지표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에너지 전략 분야도 있고 인프라 플랜트 분야도 있고요. 첨단 산업 제조업 등도 역시나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이렇게 또 이 사우디의 기업들과 이 협약을 맺었던 이런 체결한 내용들이 지금 오른쪽에도 나와 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빈 방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사우디 회담에서 평화기업 방안과 경제협력 논의 등을 직접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움직임들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도 빈살만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뭐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이 40조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로 넘어가서 반대로 그 돈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 돈들이 어느 정도냐? 지금 약 2번의 방문을 통해서 얼마까지 끌어놨느냐? 61조입니다. 61조. 첫 번째 빈살만이 방한했을 때 40조 원이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했을 때 이번에는 21조 원이 추가되면서 61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협약을 맺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가 됐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만큼 거기에 대해 해당되는 테마들도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그만큼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내의 경제 복합 위기를 중동 지출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지금도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하락하면서 화장품 관련주, 뭐 게임 업종, 이 반도체 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우디 관련주들 어떻게 됐어요? 오늘 시간에서도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관련주들은 꼭 체크를 해두시고 단타로도 좋고 단기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가도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본다면은 어떠한 기업인지 이슈를 살펴봤으면 종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기업을 잠깐만 좀 살펴보자면 지금 4가지 분야를 좀 제가 설명을 시켜드릴까 해요. 처음에는 뭐 물 부분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교통 부분과 에너지 부분을 이 하나의 기업에서 전부 다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국내 최초의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통해서 전력 생산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에너지 관련주로도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 페이지를 조금 더 유심히 보셨더라면 아실 거예요. 그 협약을 맺었던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제가 아까도 그랬죠. 직접적으로 해당이 된다면 그만큼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직접적인 그 기업 속에 들어가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그만큼 재료가 많다는 것이고 아까 좀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번에 이 사우디와 저달강 유역 개발을 같이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플랜트 사업 충분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가 재료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차트도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같이 볼 건데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쉽게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단기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뭐가 형성되어 있어요? 지지 구간과 저항대가 지금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 구간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지만 이 지지 구간 이상 아래로 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어디예요?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 올라갔을 때 예상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기대 수익률은 못해도 20% 가까이 이상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올라갔을 가정하에. 그런데
그만큼 지금 하단 구간에 있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매집이 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시장에 아직 노출이 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저점에서 선취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주가 위치를 보시면 2018년도에 대상승이 이때 한번 나왔었죠. 이때 당시 대상승이 나온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삼각수렴 형태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점도 낮아지고 있지만 저점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지금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조금 더 가능성을 점수를 주자면요. 그만큼 점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아까 봤던 일봉 차트로서 그 저항 때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재료도 알려드렸고 지금 차트 분석도 같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수혜받는 종목이고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겠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네옴시티 움직일 때 또 수익 놓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저와 함께 하시면서 네옴시티 관련주, 사우디 수혜 관련주로 꼭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네옴시티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샵 3772로 빅스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지금 바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또 두 가지의 테마, 그리고 그 테마 안에서도 어떠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은지 자료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런 하락장에서도 움직이는 테마들을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놔야 그런 종목들은, 그런 테마들은 다시 한번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거기에서 맨 첫 번째로 살펴볼 테마, 방위산업 테마입니다. 오늘 방송, 오늘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뭘 얘기했었죠? 사우디, 네옴시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첫 번째 테마는 방위산업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사우디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이슈가 있었는데 한국과 사우디 대규모 방산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43년 만에 양국 간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 방산협력 및 조정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방위산업에 대한 매출 그리고 실적, 그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업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우디에서는요, 대공 방어 체계, 화력 무기 등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매출 수주, 여기에 대한 제품들을 수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면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자,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팁. 먼저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이 테마들이, 각각의 테마들이 거기에 걸맞는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전략들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위산업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공략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국가방위에 필요한 무기, 장비, 기타 물자 생산 기업군과
전쟁 및 테러 관련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사실상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 한다면은 작년에 이 폴란드의 무기 수출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남북 간의 이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던 게 바로 방위산업 테마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또 도발을 했다 안 했다 그런 이슈들로만 통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었죠. 근데 작년부터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이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무기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한 차례 또 부각을 받았었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그러한 비슷한 부분들로 이 다시 한번 실적 수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의 수출 계약 체결 여러분들이 작년에 체크를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 분야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나오고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게 되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이 기대감이 점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수출 기대감까지 지금 재료가 두 가지가 붙었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져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LIG 넥스원, 방위산업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LIG 넥스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종합방산업체죠. 참 이걸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또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수정무기나 감시정찰, 항공전자, 그리고 지휘통제, 통신 제품 등을 생산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주요 대상은 어디예요? 주요 고객은 한국 정부에다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한국 군대에다가 그만큼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만큼 또 국내에서 빠질 수가 없는 기업이겠죠.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이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단소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LIG 넥스원이나 세 번째 종목 빅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바로 이 한일단조라는 점 여러분들이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종목은 방위산업에만 그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테마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자동차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고요. 방위산업은 자연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선이나 항공 등에 대한 부품도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재료가 좀 다양한 종목이라서 우리가 그만큼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둘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빅텍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원래 폴란드 무기 수출 이전에는 남북 간의 이슈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그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항상 방위산업 이슈가 터질 때마다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빅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주식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이 빅텍이라는 종목 우리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어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종목이고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나 이 TICN 장치 등 여러 가지 방산 제품 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빠질 수가 없는 빅텍. 최근에서 또 한 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빅텍이라는 종목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에스코넥이나 현대로템. 여러분들 현대로템도 좋아하시죠? 작년에 그 폴란드 무기 수출 이슈가 있었을 때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바로 이 현대로템 종목이잖아요. 세 번째는 또 휴니드라는 종목도 있고 참고로 이 6종목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상향을 향해 가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방위산업 무수히 많은 관련주 중에서 난 조금 더 다양한 종목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제가 이런 교육집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종목들을 좀 공략하면 좋을지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죠? 이 종합 방위산업 업체인데 종합 방산업체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이번에 직접적인 수주수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이 일봉상의 위치를 본다면은 자, 이때 당시 언제일까요? 자, 이번 연도 3월이죠. 3월 달에 저점을 찍어내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수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지금 아래에서 참고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후로부터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일시적인 조정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정을 중간중간 받아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방위산업 기대감이 동반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그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갭을 강하게 띄우면서 이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근데 이때 당시에 윗꼬리랑 아랫꼬리랑 길게 달린 이 포인트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해 나와야지만 우리가 더 강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이때 당시에 1차적인 매물 소화를 이루어내고 난 뒤에부터 체크를 해본다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잠깐 나왔지만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 지금 일봉상으로 위치를 봤을 때는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올라온 폼이 있는데 이 종목 지금 당장 공략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봉 차트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월봉 차트를 본다면 여러분들 2020년도 때까지 이 종목은 저점을 만들어냈어요. 이때 뭐 무슨 시기일까요? 코로나 때, 코로나 3월 달에 여러분들 그 증시가 전반적인 다 하락세를 겪었을 때죠. 역시나 이 종목도 이때 당시 저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부터 정확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만들어낸 고점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추세 변곡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거래량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여주고 있는 추세 변곡 가능성까지 살펴봤을 때 이때 당시의 고점은 오히려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저점을 지금 지지 구간을 아직도 버텨주고 있는 것이겠고요. 자, 이번에 이런 방위산업의 호재들이 연이어서 나오게 됐을 경우 그게 직접적으로 나중에 실적으로 이어졌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주가는 이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도 역시나 저는 지금으로부터면 약간의 분할 매수 전략을 잡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아까도 그랬지만 이 종목 여기서 분할 매수 잡으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첫 번째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자, 대표적인 이 LIG 넥슨도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이 종목도 제가 분할 매수 타점과 진입 포인트, 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잡아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LIG 넥슨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잘 들으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세 가지의 종목 중에서 제가 그나마 제일 좋아하고 있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한일단조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 아까 전에 재료가 굉장히 많다 그랬었잖아요. 방산에 대한 재료, 자동차에 대한 재료, 그리고 조선에 대한 재료까지 총 3개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본다면 저점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도 보고 있고 이 종목은 단조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한일단조. 이 단조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방위산업, 자동차, 조선 등에 대해 들어가는 단조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최첨단 정밀 유도탄도 역시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조와 더불어서 직접적인 방위산업에 대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차트를 본다면 사실상 손이 선뜻 나가기가 난해한 종목이에요. 추세도 추세지만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접근하기에는 어디서 접근해야 되는지 굉장히 까다로운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봤을 때 이때 당시 그 전의 기록들을 좀 살펴본다면 자, 이 종목들은 아직도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때 당시에 고점을 조금 돌파를 해주지는 못했으나 먼저 이때 당시에 끊이지 않고 있는 거래량이 그거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갭상승을 1차적으로 보여줬고요. 그 갭상승을 무너뜨리지 않고 연이어서 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단기 이평선들도 우상향으로 올라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렸을 때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 굉장히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종목도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힘드신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으냐? 짧게 손절가를 잡고 저점에서 공략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실시간 대응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더 그만큼 리스크를 높게 잡을수록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짧게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종목이겠죠.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 두 번째 종목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 한일단조라는 월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제가 설명드렸던 게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구간이 바로 현재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 연이어서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월봉 차트의 기준으로 본다면 자, 지금 여러분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이때 당시 2017년도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자,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나왔을 때 이 거래량 왜 나왔을까요? 그 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1차적인 캔들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한 번의 재차 하락이 나온 이후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인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때서야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윗꼬리는 좋은 게 아래에 있을수록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종목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있는 고점까지 뚫어내는 흔적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윗꼬리는 이때 당시에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죽지 않고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본다면 지금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저점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충분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만 소요가 된다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에서 잡아서 단기적인 공략으로도 좋고 그만큼 추세적으로도 아직 공략하기 굉장히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빅텍.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빅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죠? 원래 남북 간의 이슈로 움직이는 대장주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종목이 이번에는 이제 진짜로 방위 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원조 방산업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산업체 움직인다 하면은 빅텍이 움직인다라고 될 정도로 이 종목만 움직이던 흐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자, 단기 눌림목 공략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저점에서 공략을 했었더라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못해도 50%, 80%에 대한 수익을 또 챙겨볼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우리가 또 어떻게 정확하게 잡을까요? 못 잡죠. 그런데 그런 흐름에서도 또 이러한 캔들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이때 당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그 이상의 상승을 가능성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저항대까지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왔고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역시나 아까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듯 올라가는 추세를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특히나 단기 이평선들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한일단주랑 같은 비슷한 차트를 또 띄고 있잖아요. 저점 이후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만큼 우리가 손절가를 필수로 잡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역시나 빅텍이라는 종목 사실상 이때 당시에 보면 여러분들 2020년도 그때 당시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아, 빅텍이 3,000원대부터 한 5,000원대까지 올라간다. 그때 당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 가능성을 두고 있다. 왜? 역시나 방위 산업에 대한 관련주고 그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다시 못 갈 것이라는 상상은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얘기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총 3가지의 종목을 봤습니다. 방위산업에 대한 관련주로 총 3가지의 종목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방위산업 앞으로 꾸준하게 이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단기적인 재료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이 업종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교육집 그리고 이 총 3가지의 종목들 제가 정확하게 타점이 온다면 또 언제 어디서 알려드릴지 몰라요. 자, 그런 타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앵커님과 함께 노란톡 2점 한번 들으신 이후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 꼭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자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는데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빅스 2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강의 자료랑 히든 종목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입장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계속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오늘 이제 또 제가 1차적으로 방위산업 테마를 너무 열심히 강의를 해드렸더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테마, 양자암호 테마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양자암호 테마 오늘만 하더라도 이슈가 2가지가 나왔어요. 이 개별적인 기업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양자암호에 대한 정책을 바꾸겠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암호 관련주들 중에 하나는 상한가도 기록을 했고요.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은 오늘도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LG U+와 ICT-K홀딩스가 두 기업이 합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걸까요? PQC 퍼프 유심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상용화했다라는 것에 지금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떠한 걸까요? PQC는 현존 슈퍼컴퓨터보다 연산 속도가 이론상 1000만 배보다 빠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공격에 대해 안전한 내성을 갖는 기술이 바로 이 PQC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용한 퍼프 유심, 얼마나 더 안전하고 빠를까요? 자, 근데 양자과학 기술에 대해서 정책, 심의 체계를 개편하겠다라는 이슈까지 정부의 정책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오늘 이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건 그거대로 또 이상했을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끓이지 않고 움직임을 또 만들어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관련주들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에요. 아마 최근에 보안 관련주들이나 양자암호 관련주들 한 번씩 살펴보신 분들은 이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안 보셨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매번 거의 매일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특히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아까 전에 봤던 이 방위 산업에 대해서도 한일단조라는 얘기를 했듯이 이 양자암호 관련주라면 이 CQ센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외에도 KCS나 드림시큐리티, 우리넷 여러분들이 그동안 양자암호 관련주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표적인 세 개의 기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만큼 옛날의 대장주와 지금의 대장주가 어느 정도 바뀌어 가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종목들이 지금 꾸준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부터 원래부터 관심 있게 보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워낙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추세가 워낙 이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릴 때 다시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 먹을 수가 있다라고 봤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만약에 우리가 접근을 했었더라면 4,000원대에만 우리가 접근을 했었더라면 재차 상승이 나왔을 때 대략 50% 내에서 80%까지 또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정확하게 박스 구간을 만들고 놓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점에 있는 위치인 만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현재 양자암호에 대해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슈가 동반이 됐을 때 그만큼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손절보다도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가는 작업 등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은 분할 매수 전략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우리로라는 종목을 볼 건데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아까 엑스게이트보다 조금 더 완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폭은 투자자분들을 정신없게 만들고는 있지만 지금 본다면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고점이 점점 내려오고 있는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우상향 추세를 1차적으로 만들어낸 이후에 나오는 삼각 수렴 형태라면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분할 매수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CQ센이라는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만 기업 설명과 차트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교육집과 차트 설명은 노란톡방에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 대표님과 더 많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여기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샵 3772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 강의 자료랑 또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나기 전에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면 또 정확히 어떤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 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담기는 뭐 로드맵 자료들도 제가 가끔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결국에 수익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또 여기에 대한 종목 타점까지 온다면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노란 톡방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